안녕하십니까, 헤이오션입니다. 오늘은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상속세법 관련해서는 작년 11월에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 개편안 개정안 논란 도대체 뭐냐? 이재명 대표가 지금 18억까지 상속세를 면세해야 된다고 2월 15일 날 자신의 SNS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주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한다라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입법을 그동안 폭주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입법을 진행을 해 왔는데 이번 주 처리할 것을 제안이라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7월에 발표를 했고 또 국회 여당 민주당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민주당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상속세 관련해서 현행 최고 세율 50%를 정부안과 여당에서는 40%로 내리자. 왜 이렇게 내리자라고 하면 가업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왜냐, 이 기업가의 오너들이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세대한테 넘겨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최고 세율 때문에 최고 세율을 조금 더 인하를 해줘야 대대손손 오너들이 계속 경영에 책임감을 갖고 할 텐데 이게 계속 세금을 낼 바에 이제 요걸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상속세를 낼 바에 그냥 M&A 해버리고 다른 자본에 갖다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부랑 여당에서는 이제 최고세를 조금 낮춰주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과세 표준도 최고랑 최저를 좀 이제 낮춰주고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괄 공제 관련해서도 이제 5억 자녀 공제는 더 올려주고 배우자 공제는 그대로 현황대로 이야기를 원했는데 사실 야당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했죠. 최고세율은 낮춰줄 수 없고 그대로 계속 50%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과세 표준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만 일괄 공제랑 배우자 공제를 올려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상속세 개편안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항이 있긴 하지만 지금 입법 독주를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이거를 여당이랑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입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제거할 수 있죠. 그거야 이제 두 번째 문제고, 여당이 얘기한 이 정부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네들 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깡패죠, 깡패.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협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요구를 하면 남의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저는 협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 것만 받아줘. 이거는 제한이 아니고요. 강요하는 거예요. 깡패들이나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도 있지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진성준, 정부의 상속세율 인하 시도 파렴치하다. 지난 12월에 파렴치하다고 얘기를 했죠. 진성준, 서민경제 어려운데 또 부자 감세냐? 서민경제 어려우면은 진성준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아예 저기 상속세 개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민들이 무슨 상속을 받아요? 증여를 왜 받습니까?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의 상속세율 인하 파렴치하다? 민주당 상속세 인하 반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 중산 노년층을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해야. 와, 그랬군요. 네. 공제 한도를 상향하면 중산층과 노년층들이 잘 사나 봅니다. 서민경제. 그동안 그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이야기가 저는 매치가 안 돼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은 적기 때문에 부자 감세를 해줄 수가 없다. 라는 게 민주당의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중산 노년층은 왜 중산 노년층들이 서민입니까? 이거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진선중 씨. 저는 의원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 민주당 입맛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입법 독주, 예산 독재, 고위직 탄핵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왜 개정안에 들먹일까요? 민주당은 상속세 인하에 늘 진심이었다? 저는 이 말이 매치가 안 돼요. 서민경제 어려운데 또 부자 감세냐?
정부의 상속세 인하 시도 파렴치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속세 인하 늘 진심이었다? 진심 맞습니까? 왜 이 시기에 개정안을 들먹일까요? 저는 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다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이 그냥 신문 기사를 발췌를 했는데 그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것, 네. 당시 기재위에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됐지만 국민의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를 할 수 있는 정당인가요? 고작 100석 조금 갖고 있는데요. 150석 정도, 192석 뭐 야당 다 합치면은 그 정도 갖고 있는 건 민주당 아닙니까? 자, 민주당의 목표는 중산층의 세부 부담 증가가 막는 데 있다. 지난 96년 상속세법 개정 이후 28년 동안 집값은 고공행진했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 가격은 터무니없는 수준을 올랐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자, 이거 원인 제공 누가 했습니까? 원인 제공. 박근혜 정부 때 빚내가지고 집 사라고 했죠. 그때 집 샀던 사람들 다 누가 돈 부자 만들어줬냐고요? 다 문재인 정권 때 부자가 됐습니다. 이 그래프 지금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 22년 5월달까지예요. 지금 25년 2월인데요. 17년 5월에 문재인이 정권을 잡았죠. 정권을 잡고 나서 599만 원이었던 평당 시세가 더블 스코어. 지금 토지 허가제도 해제가 되면서 서울 집값 완전히 이제는 집을 못 삽니다. 아무리 뭐 월급을 모으고 근로소득이 늘어나도 집을 못 사요. 살 수 있는 집은요, 노원, 도봉구, 금강구 이런데 집값 계속 떨어지는 인천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요 주위에 강남, 마포, 용산 이런데 지금 이제 못 사게 됐어요. 뭐 아예 쳐다도 못 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그 어려운 걸 누가 했습니까? 28년 동안 집값이 고공행진한 게 아니에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집값이 하락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했지만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람들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로소득으로 대출 내가지고 강남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포도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서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속증여세법이 왜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거야. 누가 올렸습니까? 집값 지난 5년간 2배가 되게끔 누가 올렸습니까? 누가?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지난 상속세법 개정 이후에 이 개정안이 전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논리로 간다는 건데, 자, 이 상속세법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개정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야당이 주장하는 18억까지 상속세 면세하자 이런 것들, 정부가 또 그 다음에 여당이 제안한 것들, 여당과 야당의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가지고 다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통합 안을 도출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깡패처럼 우리 안만 맞아 이걸 동의해달라, 아니 입법 독주 가능한 야당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권 행사할까봐요? 자, 이 18억이라고 왜 나왔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도권 대다수의 중산층들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한 안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당이 최고 세율을 낮추자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 배경에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알짜배기, 뭐 락앤락이라든지 여러가지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업체들이 이 상속세 때문에 자진상폐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했었죠. 또 이제 넥슨 총수가 상속세 내려고 넥슨 지분 매각한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예. 넥슨 총수가 상속세 내려 요거 6,600억 지분 매각했죠. 요거 기재부에 이제 물납했는데 요거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텐센트나 중국 애들이 사려고 하지 않겠어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 6조 원대 상속세 납부하기 위해 매각했다. 지분을 매각했다. 한샘을 비롯해서 락앤락, 농우바이오 상속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모펀드에 넘어갔다. 왜 사모펀드 얘기가 나옵니까? 중국 돈 받아가지고 사모펀드 운영해가지고 중국배 불러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부 안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상속세 낮추자고. 야당은 뭐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부자 감세? 이게 왜 부자 감세입니까? 팩트만 정리할게요. 팩트만. 지난해 정부가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12월 신날 민주당이 부결했어요. 말로는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기업 경쟁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율이 이렇게 높은데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하면서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
이게 조금이라도 야당이랑 협의를 봐가지고 진행해야 되거든.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법 자체가 안 돼. 그러면은 여당은 바보같이 그냥 그래 야당 너네들 원하는 거 해줄게 이게 아니라 최고 세율도 그러면 40%가 아니라 45% 맞추고 너네가 주장하는 거 10억 초과 이게 아니라 30억 초과해서 뭐 15억으로 내추던지 이 최저도 이 2억 원 이하가 아니라 1억 5천 이하로 하고 이렇게 주고 받거나 해야지. 공제 한도 확대 부분 관련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당 왜 있습니까? 대통령도 못 지키는 여당도 해체해야죠. 자, 최고 세율 인하 등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럼 비토 내리면 됩니다. 왜 해줍니까? 왜? 서민 경제 어려운데 또 부자 감세라는데 중산 노년층을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좀 제가 좀 격앙된 목소리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실 이 상속세, 증여세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한테는. 자, 그렇지만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평등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 부분들을 있어서 그래도 거짓 없이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하는데 이 민주당의 행동 갑자기 지금 이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2월 15일 날 이야기를 꺼내서 이번 주 안에 처리하자. 이런 것들을 날치기 처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알게 모르게 또 추경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냥 뭐 현업에 종사하시느라 뭐 뉴스 못 읽으시고 정신없이 사시겠지만 정치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고 자기네들 일에 관심을 안 갖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일 때입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